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왜요? 수학을 가르쳐서 지금 박수 쳐준 거예요? 고마워요. 아니, 이전에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학생들 좀 봤었어요. 아까 전에 저랑 봤던, 그죠? 다은이랑 환희 이름 기억하냐고 계속 물어보던데 1학년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학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고 1학년 학생이 어디 있죠? 많이 있죠. 그죠? 2학년? 3학년? 네네네. 골고루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저는 오늘, 학습법과,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수학학습법과 그리고 EBS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저는 지금 현재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고요. 일단은요, 고3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한 다음에 공부법 이야기를 할 때는 1, 2학년 팁도 좀 더 얹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고3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현재 고3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고3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만 하는, 그쵸?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근데 고3 여러분 어때요? 그 가능해요? 안 돼요. 그쵸? 고3의 1년은 여러분 사실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4월 요즘 날씨 진짜 좋죠? 벚꽃 날렸고, 그쵸? 그러면 고3 언니 오빠들 마음에도 벚꽃이 날립니다. 당연히 그쵸? 그리고 중간고사가 다가와요. 그럼 여러분들 내신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고3 친구들. 그쵸? 마지막 조금이라도 내신을 올려서 수시를 잘 봐야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듭니다. 그래서 고3 때는 내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4월 학평도 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합니다. 아, 나 수능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정시 파이터가 될 것인가? 그러기엔 내신을 버릴 수도 없고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어머님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고민이 정말 많이 돼서 우울해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두 가지를 다 못하고 그쵸? 많이 그렇죠, 그쵸? 5월이 되면 성적도 나오고요. 또 마음이 힘들고요. 그런데 1, 2학년 친구들이 뭐 소풍도 가고요. 그리고 체육대회도 하기도 합니다. 날도 좋고. 그래서 또 마음이 뒤숭숭해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6월은 모의평가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하는 시험을 처음 봐요. 그래서 6월 모평을 보게 되니까 잘 봐야지 그랬는데 모평 때는 재수생들 유입이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또 힘들어서 우울해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7월은 기말고사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신을 좀 올려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마음 같지 않아서 아까처럼 내신과 수능 사이에서 막 고민을 하다가 고민만 하고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큰일 났죠,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 8월은요? 기필코 여름방학 잘 보내야 돼요, 그쵸? 1, 2학년도 아마 여름방학 때, 방학 때는 굉장한 계획을 가질 겁니다. 근데 여름방학 짧죠, 여러분? 되게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의 계획은 이만했는데 계획을 세우고 하루만 좀 쉬어볼까? 이틀만 좀 쉬어볼까? 아, 월요일부터 시작할까 하다 보면 방학이 끝나요. 8월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9월부터는 모평도 있고요. 수시 시즌이기도 합니다. 원서를 쓰죠. 그러니까 8월 때부터는 사실상 자기소개서부터 상담하러 다니고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수시를 쓰면서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시죠? 대학을 쓰는 순간 그 대학이 자기 대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온 대학을 쓴 학생들은 저한테 찾아와서요. 툭툭 치면서 선배님 막 이럽니다. 원서만 썼어요. 아무 소식 없고 그냥 원서만 썼는데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수시를 붙어버리면 오늘 공부한 거가 너무 아깝잖아. 그쵸? 그쵸? 막 수시 붙으면 나 공부한 게 너무 아까운데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학생들의 실질적인 공부 1년이 이런 식으로 많이 지나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3월 학평 성적이 수능 때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절대 믿지 마세요. 사실이 아니에요. 3월 학평을 저는 정말 심하게 망했었어요. 고3 때. 근데 그 성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대학 때. 대학 갈 때. 근데 그 말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를 선생님이 돼서 고민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3월 학평 성적 올리는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는요. 성적이 오를 수 없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도 말고 하다가도 말고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까지 공부 제대로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3학년들 아직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지? 괜찮죠? 그죠? 예. 아까부터 너무 안쓰럽게. 자, 고3들의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첫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수시, 정시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 하죠. 그쵸? 그리고
사실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요. 1, 2학년 때의 공부 내용이 굉장히 발목을 많이 잡아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랑 교육과정은 달라요. 3학년들은 알 텐데 수학의 경우에는 수학 1이라는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1학년들 뭐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게 수능 때 정확히 그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되진 않아요. 걔네만 단독 출제가 되진 않지만 그런 내용들이 섞여 들어가면서 내가 살짝살짝 까먹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중학교 때 배웠대요. 사인, 코사인. 그쵸? 삼각비 이런 내용들 이제 와서 공부하자니 중학교 책을 다 들춰봐야 되는가? 그럼 너무 많잖아요. 그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할 건 너무 많고 시간은 부족해요. 그쵸? 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요. 학교에 있다 보면 정말 시간이 잘 갑니다. 학교 끝나면요. 조금 피곤해가지고 살짝 쉬고 나면 밤이 되어 있어요. 밤이 되면 몸이 또 피곤하거든요.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되게 많이 여기서 끄덕이는데 조금 이따 공부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 할 때도 끄덕일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예. 자, 수시냐, 정시냐, 하나에만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X. X, 그쵸? 노입니다. 사실은요, 수시랑 정시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이야기예요. 수학의 경우에도 다른 과목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수학은 특히나요, 여러분. 내신과 수능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해주실 때도 대체적으로는 수능형 발문이라고 하죠. 수능에서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 모의고사에서 보는 형태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지 굉장히 새로운 내용으로 문제 출제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형태 공부까지 될 수 있게. 내신과 수능은요. 딱 한 가지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신은 딱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벼락치기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수능은 어때요? 전범이에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부분들과 수능 부분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내신 문제는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작은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하기도 하죠. 변별력을 위해. 수능은요. 다양한 개념을 묶어요. 한 문제 안에 개념 한 3, 4개씩. 사실 과목까지도 다르게 뭐 수학 1, 수학 2, 미적 분원 이런 걸 다 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따로 떼놓고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신형, 나는 수능형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게 일단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나 내신형이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 절대 모의고사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끗 차이로 내가 달라지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바꿔 나가야 돼요. 이를테면 내신을 잘 보는 친구들이 수능에서는 모의고사에서 시간을 안배가 좀 힘든 경우가 있고요. 문제를 패스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수능을 잘 보는 친구들, 모의고사를 잘 보는 형의 친구들은 내신 기간에 공부를 조금 덜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나는 좀 수학 좀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내신 기간에 공부를 조금 덜 하면서 실수를 또 많이 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문제 푸는 것의 연습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다른 것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일단 그것부터 버려주세요. 그리고 정시 파이터가 될 거야 이런 말은 여러분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거든요. 수시가 이따가 윤윤고 선생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수시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자, 내신은요, 학교 수업입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셔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면 여러분, 열심히 듣는 친구가 내가 낸 문제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을 때 내가 맞았으면 좋겠는 친구가 끄덕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언의 눈빛을 보냅니다. 알겠지? 그치, 그치. 지금 나랑 눈 마주치고 있는데 너 그죠, 그죠? 바로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학교 수업 시간에 꼭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안 됩니다. 그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시간에 시간도 많이 모자란 친구들이에요. 고3은 그쵸?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내가 저거 무조건 하고 오늘 다 이해할 거야. 암기도 나 저 시간에 다 외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빛을 보내보면요. 선생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있다가 자꾸 그 학생만 이렇게 쳐다보게 될 거예요. 그 재미를 여러분들 좀 느껴가시면 내신이 알아서 오릅니다. 수능은 당연히 뭐 엉덩이 싸움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쭉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쌓이는 게 중요하니까. 자, 복습.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될까요? 중학교 1, 2, 3학년부터? 절대 아니죠, 그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것만. 자, 일단은요, 책은 항상 처음이 익숙합니다. 그쵸?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부분들은 맨 앞에 나오는 뭐 그런, 자, 고3을 예시로 할게요. 예를 들자면 집합과 명제. 제일 만만했어요. 그죠? 집합과 명제 제일 만만했습니다. 또 1학년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는 처음에 배우던 곱셈 공식 정도는 그쵸? 내가 열심히 외우면 된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뒤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네. 막 난리 나죠. 수열. 그게 뭐였어요? 막 이렇게 점점점점 지나갑니다. 아직 안 했어요. 괜찮아요. 자, 내가 모르는 부분은요, 그렇게 책 처음부터 보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모든 대사를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예능도 마찬가지. 한 번 본 예능은 다시 보면서 내가 못 본 부분이 캐치가 안 돼요. 나 그 부분 또 못 봤어. 나 또 못 봤어.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부터 쭉 보다 보니까 내가 딱 모르는 그 부분에 집중이 안 돼요. 오히려 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안에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보는 거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만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차를 좀 많이 이용을 하세요. 생각보다 앞에 있는 차례에 나오는 목차 잘 안 봐요. 그 목차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요. 그 뭐 마인드맵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내가 배운 내용에 큰 그림을 쭉 그려나갈 수가 있어요. 개념을 쭉 이렇게 지도처럼 그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되면 내가 어느 부분이 모자른지를 딱 체크해서 그 부분을 찾아서 보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목차를 꼭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3 친구들 특히 꼭 주목해야 되는 게 노트를 꼭 만드세요. 오늘 노트 만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을 할 텐데요. 개념 노트라고도 할 거고요. 복습 노트라고도 할 거고요. 실수 노트라고도 할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한 권을 그냥 준비를 하세요. 수학 노트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로 복습 노트는 뭐냐면 그 몰랐던 부분들을 쓰세요. 근해 공식. 오랜만에 말하면 사실 알죠. 잠깐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2a분의 잠깐만요.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살짝 헷갈린 부분은요. 내일도 헷갈려요. 수능 직전에도 헷갈리고요. 시험 직전에도 헷갈리거든요. 내가 딱 몰랐던 그 부분을 적어두시면 다른 거 찾아볼 필요 없이 나의 그 약점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복습할 때 까먹은 부분들, 뭐 삼각형을 두고 60도, 30도 있는 직각삼각형이에요. 길이 비가 2대 1대 루트 3이래요. 알지. 그치, 맞다. 근데 막상 갑자기 물어보면, 아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돼요. 요거는 뭐 yes or no가 아니고 우쭈쭈 해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들의 걱정, 고민 당연히 있거든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고 어머님, 아버님 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일단은요. 뭐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라고 할지 몰라도요. 저 5분이 버려지는 게 굉장히 커요. 학교에서 처음에 학교 등교해서 학교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긴 거 알아요, 여러분? 그쵸. 그 시간 되게 긴데 그때 중간중간에 분명히 버려지는 시간이 있어요. 이를테면 학교 선생님께서 정말 운이 좋게도 오늘 조금 일찍 끝내줄게 하실 때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점심 먹고 오늘은 뛰어놀고 싶지 않아서 교실에 먼저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그쵸. 그 5분 5분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고1, 고2 때는 이렇게 하면 친구가 없어질 수 있는데 고3은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면 친구들이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내가 공부한다고 하면 뭐야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즐겨보세요. 이상한 이야기죠. 그렇죠?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친구들이 처음에 뭐야 뭐야 하더라도 어느 날 일주일 안에 쟤는 원래 쉬는 시간에 공부해라는 이미지가 생깁니다. 나 좀 공부하는 이미지인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쉬는 시간 5분만 이용을 하시면 화장실 갔다 오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한 5분을 배운 걸 그대로 그 자리에서 쭉 훑잖아요. 그것만큼 좋은 복습이 없어요. 내신 준비에 최고. 다른 시간이 아니고 5분이거든요. 그때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공부쟁이라는 이미지. 아까 말한 대로 쟤는 공부만 해가 아니고 쉬는 시간대마다 이렇게 딱딱딱딱 집중하는 모습. 그때그때 잠깐 볼 수 있는 수학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용하셔야 돼요. 고3이니까.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휴대폰은 적입니다. 누가 얘기해도 휴대폰은 적이에요. 그 가장 좋은 예시는 여러분들에게 잠일 것 같은데 자고 있는데 제가 가서 깨웠어요. 그리고 다시 자라 있어. 그런 다음에 3분 뒤에 여러분을 깨워요. 또 자요. 30초 뒤에 또 깨웠네. 또 자요. 5초 뒤에 깨워요. 자요. 깨워요. 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울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어요. 그죠? 이거 잔 거예요? 안 잔 거예요? 안 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잖아, 사실은.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휴대폰과 함께 하면. 카톡 뭐 이렇게 오는 거에 이응 답변만 해도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도 그게 절대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 휴대폰 체크하는 건데요. 뭐 아니에요.
SNS를 오래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잠깐 체크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많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만큼은요, 절대적으로 휴대폰은 버려두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것도 사실 공부쟁이랑 연결을 하자면 멋있잖아요. 난 공부할 때 휴대폰 사용 안 해. 이런 거 조금씩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바라는 게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공부 시간을 늘릴 생각도 없고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할 생각도 없고요. 휴대폰도 잡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성적은 오르길 원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뭔가 하나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가장 여러분들에게 크게 적이 되는 것은 이 중에서라면 휴대폰이에요. 지금부터 습관을 좀 많이 바꿔주세요. 알겠죠? 자, 일단은요. 그래서 추천 생활할 팁. 소소한 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어머님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너 왜 공부 안 했어? 또는 스스로도 나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이런 채찍질보다요. 어, 공부 되게 많이 했네. 어이구 잘했어 하는 칭찬을 자꾸 하다 보면요. 그 칭찬에 이렇게 부합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을 어떻게 좋아하게 돼요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그걸 가장 많이 느끼기 좋은 과목이 수학인 거 알죠? 국어는 그래도 한글이잖아요. 그죠? 근데 수학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딱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내가 풀어냈어요. 어때요? 거의 난 천재죠, 그쵸? 네, 천재예요. 어떡하지? 인류를 구원할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 좀 칭찬을 스스로 많이 하세요. 문제를 잘 풀게 됐네. 어머나, 내가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푸네.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셀프 칭찬, 셀프 난 정말 대단한 녀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거 오늘은 다른 거 다 없이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만들기 시작하셔도 수학은 만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노트. 아까도 말했던 노트. 이 노트가 결국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시험 직전에 2분 전, 3분 전 그때 여러분들 시험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들께서 자 이제 책 다 집어넣어. 수능 시험장에 가서 책 다 집어넣어 하기 직전까지 볼 수 있는 노트 한 권을 꺼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과서 거기서 꺼낼 수 없잖아요. 그죠? 너무 여러 권이야 우리한테. 자 노트를 꺼내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념 노트라는 것에서는요. 1, 2학년은 개념을 처음 공부할 때 책에 있는 개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굳이 똑같이 그냥 베껴 쓰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념 노트를 쓰고 싶으면 그 개념을 지도처럼 그려보세요. 목차를 이용해서 아까 말했던 게 그거예요. 처음에 목차가 있다면 뭐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로 오기 전에 판별식이 있고요. 이 모든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한번 연결해보는 연습은 1, 2학년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3학년은요.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게 있다면 개념 노트에서 모든 개념 쓰는 노트는 쓰지 마세요. 이제 와서 집합이 뭔지, 원소가 뭔지를 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고3들한테는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복습 노트와의 연결입니다. 내가 헷갈리는 개념만 적어두세요. 어차피 그 개념만 알면 나머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정말 많이 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실수 노트인데요. 뭐냐면 계산 실수 되게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30A인데 A만 구하고 나면 신나서 그걸 정답으로 써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하냐면 맞았네. 그죠? 자, 절대로 실수가 안 고쳐져요. 그거 안 돼요. 실수 고치고 싶으면요. 자기한테 적나라하게 틀린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많이 틀렸네. 그리고 다시 칭찬하면 되잖아. 그러나 나는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그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몰랐던 것들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시고 실수 노트에 적으세요.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잘 보지 않는다. 라는 말이라던가. 그죠? 어떤 부분에서 틀린다는 거. 부호를 잘못 쓰고 있다던가 자기가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라. 이 친구야.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 시험 직전에 보면 아 맞다 내가 이런 걸 많이 틀리더라 라는 게 보여요. 단원별로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실수 노트를 좀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시험 직전에 볼 수 있게.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강추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수학 선생님이지만 수학을 싫어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국어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되면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이과더라고요. 국어 선생님 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게 참 많아요. 전 별로 안 좋아했어서. 수학을 싫어하다 보니까요. 하루 공부할 때 수학을 제일 끝에 두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계속 수학한테 받아. 그러니까 스스로가 착각을 해요. 수학한테 고민을 이만큼 했으니까 수학에 대한 생각은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고 내 스스로 위안을 얻고 있더라고요.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은 거지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바꿨어요. 학교에 딱 도착하자마자
수학부터 펼쳤어요. 사실 수학은 학교에서 내가 도착해서 선생님께서 들어오시기 전까지 친구들이 막 들어오면서 시끌벅적한 시간에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한두 문제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시간을 바꿔주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가 이걸 실천할 거라면 가장 좋은 건 이때 틀린 문제 푸세요. 오답 노트 거창하게 만들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틀린 문제를 문제집 내가 풀어놓은 거 있죠? 그거 들고 틀린 문제를 풀어보세요. 한 문제만 풀어도 틀린 문제를 하나라도 풀면 그건 내가 엄청난 많은 공부를 한 거랑 같아요. 실은 저는 이때 오답 노트를 풀었었는데 오답 노트 그럴싸하게 안 만들었고요. 그냥 문제집 한 권이 끝나면 엄마에게 그 문제집과 빈 스프링 노트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살펴시 드렸습니다. 이렇게. 엄마. 그럼 이제 우리 엄마는 뭐 하시는 거냐면 그걸 다 잘라주세요. 틀린 문제를. 잘 자르지 않고 대충 자르세요. 그래서 앞에 붙이고 해설을 뒤에 붙였어요. 그럼 한 장에 틀린 문제 하나 뒤에 해설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오답 노트 풀어요. 뒤에 절대 안 보고 푼 다음에 내가 풀어서 그걸 이미 한 번 틀렸어도 그간 실력이 성장하면 풀 수 있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찢어서 버렸어요. 그럼 노트가 이렇게 두껍다가 점점 줄어들죠. 그게 굉장히 또 뿌듯해요. 그럼 그 한 권이 끝나요? 그럼 다시 그걸 엄마한테 살포시 드립니다. 그럼 저희 엄마가 다른 것들을 풀다가 그거 한 세 권이 모이면 킹 오브 더 오답 노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또 잘라서 그냥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지. 그걸 엄마한테 부탁하면 좋은 점은 내가 되게 문제 많이 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공부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딸 공부 되게 열심히 하네. 근데 제가 나중에 느꼈는데 이걸 이제 후배한테 얘기했었어요. 대학 간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언니, 앞뒤로 문제 틀리면 어떡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앞뒤로 틀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아무거나 잘라서 붙였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틀린 문제는 100만 가지가 넘어요. 그쵸? 그거 하나 포기하셔도 괜찮으니까 뭐 복사해서 그것도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아무거나 잘라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 그것 또한 이렇게 줄어드는 재미가 있으니까 고3 친구들한테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어머님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예, 근데 그걸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해주시면 안 돼요. 너 문제집 갖고 와봐. 이렇게 되면 아이가 틀린 걸 오픈하는 것 자체를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푼 문제를 여러분들 수특 같은 거, 수능 특강 같은 거는 틀린 문제를 풀고 그 컴싸 있죠? 그걸로 틀린 문제에다가 네모를 치세요. 다시 풀어봐야 되는 문제. 그럼 컴싸로 다 표시된 것만 풀고 그 다음 한 번 더 풀 때는 형광펜으로 이건 한 번 더 풀어야 돼 하는 문제들 있죠. 나머지는 그냥 X 친 것들 말고 그 다음번에 형광펜으로 표시된 것들 풀고 이런 식으로 다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과목을 하루의 시작으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오늘부터 당장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들은 좀 들죠. 그쵸? 실천하셔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자, 학습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 영어, 사탐, 과탐 상관없이 다 이렇게 개념, 기출, 그리고 실전 대비 이렇게 세 가지 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개가 개념이 끝나면 기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계속 왔다 갔다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과 기출, 그리고 고3의 경우에는 연계교재까지를 하나로 볼게요. 개념과 문제풀이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돌고요. 이걸 계속 끝나고 나면 실전 대비는 시험 직전에 들어가는 건데 수능을 기준으로 한다면 7월 이후, 완성도 끝난 이후, 빠르면 7월 이후부터는 파이널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라고 한다 하면 사실 내신형 문제를 들고 풀이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실전 대비를 위한 시간 안배 노력까지 내신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내신 준비는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것이 오답 노트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틀렸던 문제를 시험 직전에 다시 보는 거, 교과서에 있는 틀린 문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전 대비와 관련해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시간 안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모의고사를 위해서는. 그죠? 그래서 주말 같은 때 이용해서 수학 100분이죠. 100분 중에 90분으로 딱 잡아놓고요. 시험처럼 풀어보세요. 내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 패스. 이런 거. 그죠? 패스하는 것도 연습하시고 아는 문제들 쭈르륵 빨리 풀고 뭐 29번, 30번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내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자기만의 그 시간 루틴을 만들어두면 그게 가장 좋아요. 알겠죠? 그건 이제 고3들 때 더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 자, 시기별로 고3의 이야기입니다. 2월까지 지금까지는 개념과 기출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 통으로 갈게요. 개념, 기출, 수능 특강까지를 6월 안에 끝내주시면 됩니다. 6모까지 그게 되면 가장 좋아요.
그것도 조금 부담이면 다시 또 줄여줄게요. 수능 특강도 레벨 3까지 가려고 너무 막 힘들어 하지 마세요. 레벨 3를 소화하려다가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못 가고 수학 2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은요, 여러분, 모든 심화 문제까지를 앞쪽을 풀고 뒤에를 버려두는 게 아니고요. 심화 문제를 버리고 책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수학이 늘어요. 그렇죠? 자, 개념, 기출, 연계 교재를 6월까지 수능 특강까지를 보고요. 7월부터 수능 때까지가 크게 이제 문제풀이와 실전 대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능 완성이라는 게 나와요. 놀랍게도 기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끝내지 못하는 고3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수능 완성은 사지도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단 책을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 차라리 레벨 3를 버려놓고 끝까지 가는 거. 그거를 먼저 좀 더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수능 직전까지로 갔을 때에는 저 실전 연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하는 연습은 진짜 필요해요. 자기만의 패스 기술. 절대 어떤 친구도요. 만점 받는 친구도 1번부터 30번까지 하나 풀어가지 않아요. 패스하거든요. 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빨간색 글씨가 잘 안 보일까 봐. 수시 준비 시즌, 수시 현혹 시즌이라고 있어요. 저 때 고3들 공부 진짜 안 합니다. 수시를 쓰느라고 안 하고요.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안 하고요.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쓴다 하니 안 하고요. 그죠? 친구가 뭐 하고 있나 궁금해서도 공부 못 하고요. 친구가 수시에 합격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울해서 공부 안 되고요. 또 수시 발표가 온다 그러면 들떠서 공부 안 되고 진짜 안 됩니다. 그때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돌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연습이 되면 여러분들 100% 승리합니다. 자, 출제 범위는 다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2학년, 1학년들은 살짝 모를 것 같아서 잠깐 넣어놨어요. 그쵸? 적용 대상 여기가 고2예요. 고3이라고 되어 있다. 그지? 21학년도는 현재 고2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학원 수학2랑 고3의 수학원 수학2는 다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학년에 맞게 봐주세요. 가운데가 고2예요. 그죠? 네, 알고 있어요? 이거 꼭 체크하에 두셔야 돼요. 자기 수능 보는 범위를 모르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죠? 수학의 경우에도 가형, 나형이라는 게 현재 고2까지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여러분들 고1부터는 가나형이라는 거 없이 수학원 수학2를 무조건 보고 선택을 확통과 미적분 1, 기하 중에서 하는데 이게 아마도 문이과 형태를 결정짓는 부분일 거예요. 선택을 어느 걸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나요? 찍으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학 공부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념, 유형, 기출, 그리고 실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대로 개념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유형은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가 안 풀려요. 수학은. 절대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그 내가 배운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문제를 풀기 때문에 로봇처럼 답을 구하는 것밖에 안 되고 다른 변형이 되면 그 문제를 아예 못 풀거든요. 개념을 공부했다면 문제에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어느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그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는데 요 문제가 기출과 연계 교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문제 보지 마시고요. 걔네한테 더 집중을 하세요. 시간이 없잖아, 우리는. 그치? 그리고 기출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출이 결국은 우리가 수능날 만날 그 문제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 발문, 물어보는 형태. 뭐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가나 다 이런 식으로 문제 가나 이런 보기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보시면 되고요. 실전은 아까 말한 대로 시험 시간 운영하는 거 그리고 패스하는 연습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수학 과목에 대해서요.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샵하고 하는 걸 요즘 제가 좋아해요. 뭔가 좀 젊은이 같아 보여요. 해시태그를 달면 그죠? 자, 수학 2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이런 식으로 있으면요. 나중에 고1, 고2도 마찬가지인데 과목을 버리고 한 과목만 공부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수학 2 문제가 어려워요. 미적분 1 문제가 어려워요. 확통 문제가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 중에 어떤 게 여러분 29, 30번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올지 우리 잘 모릅니다. 물론 확통보다 미적분 1이 30번엔 잘 배치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확률과 통계에서 4점짜리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한 과목을 버리면요, 여러분. 확통 3단원에서 8문항이 배치가 됩니다. 이게 3점짜리라고만 해도요. 60점대를 못 벗어나요. 다 맞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과목을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전 과목 3과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보셔야 돼요. 마음 먹고.
3달, 4달 잡고 개념부터 차근차근 보세요. 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형 친구들 미적분 2라고 하면 사실은 미적분 2가 아니라 뭐까지 있어요? 미적분 1까지 있어요. 가형 공부할 게 좀 더 많죠? 가형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수학. 자, 공부법에 대해서 한꺼번에 띄워놓도록 할게요. 자, 상위권의 친구들은요, 당연히 킬러 문항 공략해야 됩니다. 29, 30, 21번 물론 마찬가지. 레벨 3. 진짜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가끔 화가 날 때 있죠? 너무 더러워요. 이런 이야기 근데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으면 그게 만점으로 가는 길이 되거든요. 잘 골라진, 잘 정리된 문제만 풀어볼 게 아니라 그 지저분해 보이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중위권 친구들이 가장 중요해요. 이래저래 흔들리지 마세요. 이 친구가 저거 공부하면 공부하다가 나도 저걸 해야 되나? 그래,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수학 2를 하고 있지만 친구가 미적분원의 확통까지 끝나 있대. 이과의 친구들의 경우에는 기백이 끝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난 어떡하지?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끝까지 가세요. 계속 흔들리면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하위권 친구들 수학이 싫어요. 수학 포기했어요 하는 친구들 수학 붙잡으셔야 됩니다. 수학 수포자가 되지만 않으면 장담컨대 4등급부터는 시작할 수 있어요. 수학 공부만 시작을 하면. 근데 습관이 필요해요.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초보 탈출이라는 거 제가 이제 EBS와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초보 탈출 넘버 1 이런 강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권의 친구들은요. 혼자서 책을 보면 다른 생각이 듭니다. 이따 뭐 먹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외계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강의를 들으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다시 듣고 다시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공부 꿀팁, 개념 노트 꼭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그리고 해설 강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출과 관련해서 모의고사 보잖아요. 고1, 고2도. 학력평가를 풀고 나면 덮어두고 채점도 안 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안 돼요, 안 돼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체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모의고사는 누적입니다. 범위가. 그러니까 내가 복습 부분에서 어느 부분 부족한지를 체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모의고사를 그렇게들 열심히 안 봐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해설 강의까지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선생님께서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니까 어느 부분들을 복습하면 되겠다. 복습 포인트를 꼭 짚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취약 부분들입니다, 저게. 그리고 치약 말고요. 네. 네. 하루의 시작은 수학으로. 이건 수학 선생님의 바램. 그리고 10분의 여유가 있다면 수학으로. 그쵸? 한두 문제라도 풀어보면서 나란 녀석. 쉬는 시간에 수학을 풀다니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컨텐츠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3들을 위한 걸로 이야기해놨는데 고1, 고2가 듣기 좋은 강의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뉴탐스런이라는 건 내신 대비에 좋아요. 사탐, 과탐 그리고 한국사 있거든요. 요거 1, 2학년들도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초보 탈출 넘버 1. 그래서 뭐 가장 기본. 저 같은 경우는 저거 확률과 통계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찍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평균을 어떻게 낼까 얘들아. 20과 40의 평균은 더해서 반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EX 개념까지 갔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초보 탈출 넘버 1은 그냥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강의니까 도움이 될 거고요.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의 경우에는 고3들 수특도 공부해야 되고 내신도 준비하기 좋은 강의. 마지막으로 당연히 예상 모의고사 이런 강의들은 중요하죠. 그렇죠? 실전 연습을 필요로 하는 강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신 대비로 1, 2학년의 경우에는요. 학기 중에 쭉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올림포스라는 강의가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건 강의 그 시간도 길어요. 막 70강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때? 몇 달 동안 선생님 만난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겹진 않잖아요. 저랑 만나는 게. 올림포스 같은 강의들 여러분 쭉 들어봐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 학교 시험 대비로 학시 대비 특강이 있어요. 그건 한 20강 정도밖에 안 돼요. 괜찮죠? 짧으니까. 그런 걸로 내신 대비할 때 혼자 공부하기 힘들면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수능 대비 강좌는 쭈루룩 알고 계시죠? 수능 개념 기본입니다. 기출의 미래 당연히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러니까 수능은 간단해요. 개념, 기출, 그 다음에 연계교재. 근데 기출의 미래는요. 다 듣지 마세요. 저 너무 길어요. 틀린 문제만 들어보세요. 기출은 스스로 풀어보고. 알겠죠? 그래서 딱딱딱 찾아보기 좋으니까요. 그런 거 문항 코드 이용해서 검색해서 들으셔도 좋고요. 파이널은 마지막에 30분을 내가 어떻게 운영할지 연습하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강의입니다.
수신혼술도 여러분들 EBS의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저희 그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어, 입시 탭에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한 전형에 맞는 강의들도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거예요. 아직은 무슨 강의인지 학생부 전형이 뭔지 자소서가 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이따가 아마 윤윤고 선생님 강의 들으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살짝만 그냥 보여드리고요. 수시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수시 대비 강좌 이건 정리해 놓은 거라 아까 강의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EBS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 일단 오늘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맞춤형 커리큘럼이 있어요. 선생님 저 많은 강의 중에 뭐 들을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요 맞춤형 커리큘럼에 들어가시면 고민까지 딱 검색이 돼요. 문제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고민들. 그것까지 체크해서 자기 거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선생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 건데요. 수강 후기를 잘 이용하면 이게 인강인지 선생님이랑 맨날 만나는 강의인지 헷갈릴 만큼 친해질 수가 있어요. 수강 후기에 1강 들었어요, 2강 들었어요 이렇게 남기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제가 당연히 이름도 엄청 잘 알아요. 맨날 만나니까 가족보다 친한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 그 친구가 강의 그 수강 후기를 안 남기잖아요. 제가 기다려요. 왜 안 들었을까? 무슨 일일까? 이러다 보면 선생님 걱정했죠? 이러면서 남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의리가 생겨서라도 선생님이랑 수강 후기로 만나면서 강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강 후기 게시판을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 고민 상담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랑 소통 많이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 만나면 제가 뭐 성적이 이래서 제가 꾸고 있는 꿈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단, 노력을 해야 되겠죠. 꿈은 여기 있고요. 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런 친구는 절대 그 꿈을 이룰 수 없지만 꿈을 꾸면서 노력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우연이라는 다리 또는 운명이라는 다리가 놓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